관리, 등드름 안 나는 법, 가드름 관리법, 곁땀 가볼까요? 겨터파크가 열려요. 그럼 겨드랑이 땀이 진짜 안 나고 보송보송해요. 착색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정말 광명을 찾았어요. 지금 매끈매끈하게 윤곽 사는 거 보이시나요? 정말 깨끗하죠?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노출 있는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다양하게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바디 관리 꿀팁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몸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겨털, 곁단, 가드름, 등드름, 다리 모공각 같은 정말 다양하게 부위별로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너무 부끄럽지만 겨털 관리 같이 얘기해볼까요? 사실 제가 유전적으로 얼굴 밑으로 몸에 털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빠가 겨드랑이 털도 안 나고 다리 털도 없고 팔털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겨드랑이 털이 원래 안 났었거든요. 나도 진짜 솜털 같은 게 한 3가닥? 그 정도 있어서 평소에 그냥 쪽집게로 가끔 생각날 때마다 뽑아주고 그러면 됐었는데 작년부터인가? 겨드랑이 털이 굵게 한 5개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너무 당황스럽게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겨드랑이 털이 선명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겨드랑이 털이 없었는데 이렇게 굵게 겨드랑이 털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2차 성징이 계속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다양하게 관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겨털 관리가 면도기 같은 걸로 미는 거죠. 저도 너무 창피하고 이거를 막 관리하고 싶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회용 면도기 같은 것들로 원래는 싹싹 밀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일회용 면도기가 너무 날카롭고 그리고 부실해서 제가 또 면도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 면도기 추천을 받아서 요거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제가 면도기를 제대로 많은 걸 써본 건 아니지만 이거 정말 괜찮아서 우리 머랭이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질레트 프로쉴드 옐로우라는 면도기고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깔끔하게 한 번에 이렇게 싹 내려가다 보니까 겨드랑이가 베이거나 상처날 일이 없더라고요. 또 이 면도기가 특이한 점이 날 주위에 노란 색깔 띠 보이시죠? 이 부분이 따뜻한 물에 닿으면 부드럽게 변해서 쉐이빙 폼 없이도 부드럽게 제모가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원래는 이 질레트 면도기가 남성분들한테 엄청 유명한데 저는 그냥 남자친구한테 면도기 뭐 써야 돼? 해서 이제 추천받아서 사용해본 제품인데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되고 상처날 일도 없이 깔끔하게 제모가 돼서 좋더라고요. 어쨌건 깔끔하게 면도되는 면도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요거 추천드리고 여기까지는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 다음 사용하는 겨털 관리 방법 알려드릴 건데 좀 놀라워요. 제가 한 번 시작하면 좀 끝을 보는 사람이라서 요거를 사봤는데요. 바로 40만 원대 주고 구매한 레이저 제모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겨드랑이 이제 털이 딱 나고 나서 너무 놀라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피부과에 가서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그래도 겨털이 정말 없는 편이니까 저한테 왜 왔냐, 이 병원 다니기 너무 귀찮고 아깝지 않냐, 그냥 레이저 제모기를 사서 셀프로 해도 충분히 될 양이다, 그냥 셀프로 하라라고 해서 바로 알아본 끝에 정말 고르고 골라서 구매한 브라운 레이저 제모기인데요. 이 레이저 제모기는 이렇게 콘센트를 연결해서 쓰는 제품이고 팁이 지금 껴져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면적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팁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 제품 사용 방법은 겨털을 이제 면도기로 제모를 해준 다음에 다음 날쯤 겨드랑이에 싸주면 되는데요. 저는 요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썼을 때 정말 털이 깨끗하게 한동안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를 콘센트에 꼽아서 전원을 켜주면 여기서 바람이 살살 나오거든요. 아마 요걸 할 때 따끔따끔하니까 그거를 좀 식혀주는 용도인 것 같고 저는 평소에 요거를 할 때 선글라스를 꼭 껴주고 있어요. 레이저가 눈에 또 나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이렇게 껴주고 겨드랑이에 댑니다. 이게 피부에 딱 마찰을 시켰을 때 제대로 마찰이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흰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이걸 한번 쏴주시면 되는데 됐다. 그냥 좀 따끔따끔? 이런 느낌으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곁털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살짝 여기가 열감이 오르긴 하는데 막상 할 때는 그냥 좀 뜨끔뜨끔한 느낌? 피부과에서 제가 이제 곁털 제모를 한번 받아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장비가 피부과 전문의분들이 쓰는 고출력 장비다 보니까 따끔따끔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뜨끈뜨끈한 느낌이라 좀 편하게 쓰기 좋았고, 아무래도 저는 겨드랑이에 털이 나긴 해도 많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좀 덜 아픈 걸 수도 있어요. 거의 아픔이 안 느껴지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털이 많으신 분들, 모근이 많은 분들은 이 모근이 타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통증을 많이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뭐 팔털이나 다리털, 다양한 고민 있는 부위들 다 레이저로 제모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저는 요거를 썼을 때 진짜 효과를 많이 받고 꾸준히 쓴다면 정말 영구적으로도 털이 안 날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 편하게 레이저 제모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요거 써보고 너무 만족해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언니 겨드랑이가 너무 깨끗한데 착색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사실 겨드랑이 착색으로 인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릴 순 없으나, 제 생각으로 겨드랑이 착색이 진행되는 이유는 잘못된 제모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모를 할 때 너무 자극적으로 하거나 자꾸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그 데미지가 쌓이면서 좀 여기가 착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서, 만약에 겨드랑이 착색 고민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좋은 면도기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레이저 제모기로 아예 모근 자체의 양을 줄여버리던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미 착색이 진행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미백 세럼 같은 거 있죠. 미백 제품 같은 거 발라주고 수분 관리, 로션이나 뭐 수분 크림 같은 거 잘 발라주시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착색에 관한 제 의견을 전달해봅니다. 이제 겨드랑이 이어서 곁땀 가볼까요? 제가 진짜 몸에 땀이 거의 없는 편인데 겨드랑이로만 땀이 몰려갖고 아주 겨터파크가 열려요. 추운 계절에도 제가 긴장하거나 민망하거나 좀 덥거나 이랬을 때 모든 땀이 다 겨드랑이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곁땀템 딱 이거 하나만 써요. 바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드리클로입니다. 이 드리클로는 물리적으로 땀샘을 막아서 땀을 억제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인데요. 요거를 겨드랑이에 바르잖아요? 그럼 겨드랑이 땀이 진짜 안 나고 보송보송해요. 그리고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나는 손에 땀이 너무 많아요, 다한증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손에 발라서 이제 손에 땀을 억제하고 내가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발라서 땀구멍 자체를 막아서 억제해주는 제품인데요. 부작용으로는 겨드랑이를 막으면은 이제 그 땀이 인중에서 날 수도 있고, 손에 막으면은 겨드랑이에서 날 수도 있고, 다른 부위에 땀이 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한데, 저는 쓰면서 크게 다른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난다라는 거는 못 느꼈었어요.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부작용이 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매 전에 꼭 약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용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제모를 하고 당일에 쓰시면 안 돼요. 다음 날에 이제 여기 자극이 없을 때 씻고 나와서 물기를 싹 말리고 자기 전에 요거를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헹궈내주면 되는 정말 간단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딱 한 번만 발라도 일주일 동안 겨드랑이가 뽀송뽀송하게 땀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느끼는 점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진짜 이거를 쓰고 정말 광명을 찾았어요. 여름 내내 몇 년 동안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평소에 일시적으로 땀을 안 나게 해주는 데오드란트보다는 드리클로를 사용하거든요. 곁땀이 얼마나 많이 나냐면, 흰 티를 입으면은 겨드랑이만 대부분 다 노래지고 이런 불편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 드리클로를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이 흰 티를 입어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그래서 곁땀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 가서 이거 꼭 써보세요. 드리클로입니다. 겨드랑이 관리법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가드름 관리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특히나 가슴 쪽 피부가 정말 예민해서 가드름도 자주 올라오고 땀띠도 자주 나서 피부도 많이 울퉁불퉁해지고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저렴한 목걸이를 착용하게 됐을 때 알러지도 빨갛게 정말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드름 관리를 평소에 엄청 신경 써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절대
절대 이 가슴 쪽 피부에 하시면 안 되는 관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스크럽입니다. 스크럽을 가슴 쪽에 비비게 되잖아요. 여기 울퉁불퉁하게 올라왔던 것들이 자극을 받아갖고 빨갛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가슴 쪽에 스크럽을 절대 안 하다가 과연 이 스크럽 때문에 빨갛게 올라오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정말 깨끗한 제 피부에다가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길래 스크럽을 열심히 문질렀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스크럽 부작용으로 이렇게 빨갛게 피부가 변한 거 보이시나요? 스크럽을 하게 되면은 가슴 쪽 피부가 터지고 자극받아서 이렇게 없던 자국까지 타라락 생겨요. 저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가슴 쪽 피부는 얇고 특히나 예민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스크럽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스크럽을 사용 안 하자니 이 가슴 쪽 피부가 특히나 여름에는 각질이 쌓여서 더 오돌토돌한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가슴 피부에다가 얼굴만큼 투자를 합니다. 제가 얼굴에 사용하는 순한 필링 제품인데요. 가슴까지 같이 관리를 해요. 이런 필링 제품을 얼굴에 사용해주면 피부결이 매끈매끈해지고 화장도 되게 잘 먹잖아요. 가슴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결 자체가 엄청 매끈매끈해지고 각질 관리도 같이 되기 때문에 가드름이 정말 덜 올라오더라고요. 얼굴에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화장솜 준비해준 다음에 듬뿍 묻혀주세요. 그리고 가슴 피부를 보면은 유난히 오돌토돌하고 거칠거칠한 부위들이 있어요. 이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쓱쓱 닦고 5분 동안 기다려주면은 끝인 제품이거든요. 저는 목까지 같이 이렇게 솜으로 가볍게 닦아준 다음 5분 뒤에 토너 패드로 싹싹 한번 닦은 다음 얼굴과 똑같이 에센스나 로션 같은 걸로 저는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진짜 이거를 사용하고 나니까 얼굴 피부처럼 똑같이 매끈매끈하게 피부결이 관리가 되고 가드름도 정말 잘 나서 저는 이 제품 가드름 관리로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저는 가슴 쪽에 특히나 여름철에 땀띠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여기 알러지도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걸 사용하는데 머랭이들도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국에서 파는 비판텐 연고입니다. 이 비판텐은 덱스판테놀 성분으로 만들어진 연고인데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진짜 만능 성분이에요. 아기들 그 기저귀 발진에도 바르기도 하고 습진, 상처, 만성 피부 연고 어디든 다 효과가 좋은 연고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좀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얘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소량만 짜가지고 땀띠가 나거나 아니면 알러지 성분 올라오는데 발라줬을 때 피부가 진짜 빠르게 진정되면서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있는데 우선 이 연고가 엄청나게 꾸덕꾸덕하거든요. 피부에 두껍게 올리면 정말 찐덕에서 불쾌감이 있을 정도로 사용감이 좋지는 않은데 고민되는 부위에 발랐을 때 엄청 빠르게 진정이 돼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너무 찐덕에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이것도 약국에서 팔아요. 얘는 동아제약 디판테놀인데 똑같은 성분의 연고예요. 근데 얘는 조금 덜 꾸덕거려요. 약간 그냥 좀 쫀쫀한 크림 같은 느낌? 발랐을 때도 이 사용감이 아까 그 비판텐 연고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린다라는 장점이 있고 저는 요거 두 개를 사놓고 꾸준히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밤에 바르고 제대로 케어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비판텐을 사용하고 낮에 급하게 나가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디판텐을 연고를 쓰는데 제형감 한번 보시고 나는 좀 더 라이트한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디판텐을 연고 나는 오리지널 제대로 쫀쫀하게 한번 케어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비판텐 연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등드름 안 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등드름이 나본 적이 없어요. 저 등드름 안 나요? 부럽죠? 제 등 깨끗해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평생의 생활 습관이 아마 등드름을 안 나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제 평소 샤워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등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정말 깨끗하죠? 여기 아마 빨간 자국이 하나 있을 텐데 이거는 작년에 그 창문 문짝에 제가 찍혀갖고 흉터가 생겼고 이 흉터를 제외하고는 정말 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혹시라도 등드름이 날까 무서워서 무조건 이렇게 씻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세수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양치를 또 따로 해요. 그 다음에 숙여서 머리를 먼저 감고 머리를 타올로 만 다음에 샤워를 따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신체 부위를 다 따로따로 씻어요.
샴푸랑 트리트먼트가 등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방지하고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부위를 정말 귀찮지만 다 따로따로 하나씩 씻거든요. 아마 이런 습관들이 제가 깨끗한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등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모든 부위를 다 따로 씻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등에 이제 로션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 등에 로션 바르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제가 쓰는 방법은 우선 이렇게 로션을 이렇게 짰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반대쪽은 이렇게 반대손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나머지 등은 이렇게 유연성을 써가지고 싹싹싹싹 발라주고 있는데 등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위라고 해도 등도 피부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끼고 또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꼼꼼하게 이렇게 유연성을 키워서 로션도 잘 발라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모공각화증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평생 모공각화증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팔다리가 너무 매끈매끈하고 털도 안 나고 난 너무 축복받은 피부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2, 3년 전부터 다리가 오돌토돌하게 모공각화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를 닭살 피부라고 하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롱부츠를 엄청 자주 신기도 하고 여름에도 스타킹을 자주 착용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다리에 이제 각질이 쌓이면서 털이 뚫고 나와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록볼록하게 닭살 피부처럼 변한 거를 모공각화증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정말 다양한 관리법들을 해봤거든요. 다양한 시도 끝에 지금 엄청 매끈매끈해요. 제가 효과 본 관리법들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스크럽입니다. 제가 가슴에 스크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리에는 써도 괜찮아요. 저는 요거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비알머드 릴리프 머드 시크릿 바디 스크럽이고요. 요거는 헉슬리 바디 스크럽 모로칸 가드너 요거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디 스크럽은 뭘 써도 다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냥 저렴한 걸로 아무거나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용 방법. 일단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이 스크럽을 듬뿍 짜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다리에다가 열심히 비벼주세요. 좀 따끔따끔하거든요. 너무 자극되지 않을 정도로 각질을 걷어내준 다음 그 다음에 물로 헹궈내주시고 바디워시 평소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관리법이 또 중요해요. 다리에 이제 수분감을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귀찮다고 바디로션 같은 거 안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가 계속 건조해지면서 모공각화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특별히 쓰는 제품은 없고 유통기한 지난 앰플, 세럼, 크림들 잔뜩 발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없고 귀찮을 때는 딱 하나만 발라서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제가 써본 것 중에 괜찮았던 거 추천하고 갈게요. 요거는 유리아주 실키 로션 제품인데 양이 엄청 많고 저렴한데 조금만 발라도 엄청 보들보들하게 수분감이 잘 차올라가지고 좀 부담 없이 팍팍 사용할 로션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벤느 트릭세라 로션. 얘는 제가 피부가 엄청 건조하다고 느낄 때나 또 겨울철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거를 바르면 윤광이 나가지고 다리가 그냥 스타킹을 신는 것처럼 반딱반딱하게 변하거든요. 나는 그냥 아무거나 팍팍 엄청 아낌없이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 대용량 로션 추천드리고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제대로 수분감을 넣고 피부결을 좀 반딱반딱하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이 아벤느 제품 추천드릴게요. 꼭 이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분감 있는 제품들 듬뿍듬뿍 팔다리에 발라주시면 모공각화증 고민 없애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진짜 모공각화증 다리에 심했었는데 정말 많이 완화됐어요. 지금 매끈매끈하게 윤곽 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모공각화증이 단순히 각질과 수분 문제뿐만 아니라 착색이 된단 말이죠. 다리 하나하나에 붉게 착색이 돼서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거를 없애려고 어떤 걸 썼냐? 아낌없이 이 비타민 세럼을 듬뿍듬뿍 발라줬어요. 스크럽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샤워는 매일매일 하니까 스크럽 사용하지 않은 날 다리에다가 이런 미백 세럼 듬뿍듬뿍 발라주니까 좀 확실히 붉게 모공에 뽕뽕뽕뽕뽕 착색돼 있던 부분들이 없어진 부위도 있고 옅어진 부위도 있고 여러모로 정말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 저처럼 모공각화증으로 착색 생기신 분들은 다리에다가도 아낌없이 비타민 세럼 듬뿍듬뿍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여름철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바디 관리들 소개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몸도 얼굴처럼 꼼꼼히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도 많이 들기도 하고 화장품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었는데 그 귀찮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깨버린 후 바디 관리를 해주니까 정말 피부가 많이 건강해졌다라고 느꼈거든요. 우리 머랭이들도 이번 영상 보시고 몸도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한 피부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